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60K 하단에서 반등에 성공한 이후 비트코인이 추가 상승으로 이어지게 될지 아니면 다시 하락세로 전환될지 알아보고 그에 따른 바른 선물 투자 방식에 대해 관점 공유를 해드리겠습니다. 보다 많은 인사이트를 원하시는 분들은 영상 하단에 있는 관점 공유방 입장을 위한 링크를 통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관점 공유방에 입장하신 분들은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의 관점을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실시간으로 타점 잡아갈 수 있게끔 포지션 알려드리고 있으니까요.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자, 비트코인이 방향을 틀어 반등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애매한 자리에서 옆차기를 하고 있죠. 이렇게 확실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지 않을 때에는 단기적으로 방향은 맞췄는데 매도에서 항상 꼬인다. 익절은 너무 짧고 손절은 항상 늦어진다. 이런 경험 솔직히 한 번쯤은 다 있으시죠? 그건 바로 시장의 큰 그림을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비트코인의 흐름과 글로벌 경기의 흐름도 함께 검토해야 하는데요. 지금부터 이런 문제점을 싹 해결할 수 있는 해결책을 여러분에게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오늘 영상 후반부에는 제가 실제로 체크하고 있는 핵심 가격 구간과 급등 확률이 높아질 패턴 조건까지 공개해 드릴 예정이니까요. 끝까지 방송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평생 무료로 운영되는 가상화폐 유튜브입니다. 저희는 절대 후원 유도, 금전 요구를 하지 않습니다. 저희를 사칭한 유료방 피해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부턴 비트코인의 추세를 글로벌 주요 이슈를 바탕으로 체크해 볼 건데요. 최근 비트코인이 6만 달러를 일시적으로 하회한 후 6만 달러 초반대로 반등한 것은 거시경제 지표 변화와 기술적 매도세 소진이 맞물린 결과입니다. 자, 가장 큰 하방 압력으로는 대규모 옵션 만기와 ETF 자금의 유출입니다. 당초 60K가 깨진 주된 배경에는 106억 달러 규모의 거대한 옵션 만기와 예상보다 높게 발표된 미국의 인플레이션 지표 발표가 있었습니다. 여기에 지난 한 달간 미국 비트코인 현물 ETF에서 약 64억 달러 자금이 유출되며 기관의 매수세가 약화된 점이 급락을 주도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7월 초 발표된 미국의 고용 지표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이는 위험자산에 대한 투자 심리를 일시적으로 개선하며 가격을 60K 위로 끌어올리는 핵심 동력이 됐습니다. 여기에 제가 줄기차게 말씀드렸던 기술적 매도세가 소진됐다는 점, 이것은 RSI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항상 강한 반등이 나왔던 역대 최저치 수준까지 빠졌다가 이 부근에서 60K 지지선을 방어하려는 스마트머니의 공격적인 저점 매수세가 유입되었습니다. 따라서 정리를 좀 해보자면 지금은 거시경제의 불확실성과 기관의 차익 실현 물량을 시장이 소화해내는 과정으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단기적인 변동성과 매도 압력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겠지만 장기 보유자들의 굳건한 매수세가 바닥을 다져주고 있다는 점을 기억한다면 앞으로의 추세의 변화를 차분하게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이 찾고 있는 전문가가 바로 접니다. 이상한 정보방에서 기웃거리며 손실 보지 마시고 상위 1%의 전문가가 운영하는 정보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영상 하단 혹은 댓글창에 있는 링크를 통해 정확한 정보와 관점만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전문가라는 이름으로 저희 영상을 보시는 분들에게 단돈 100원이라도 요구하지 않습니다. 대신 구독과 좋아요만 부탁드립니다. 그게 저희 채널 성장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이것 하나만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는 보다 구체적인 대응 전략과 포지션을 살펴볼 건데요. 자, 지난 영상에서 엔딩 다이아고날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역쇄기형 패턴이 나오면서 점점 그 간격을 줄여주고 있죠. 여기에 이 간격은 줄여주고 거래량은 감소한다. 그러면서 이 RSI는 불장 진입을 알려주는 패턴이다. 이런 것들이 다 모여서 엔딩 다이아고날이다. 그래서 상승 다이버전스가 나올 수 있는 구간에 진입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이제부터 확실하게 치고 올라갈 수 있으려면은요, 바로 요 구간인데, 지금 요 구간에서 살짝 하단에 내려와 있는데 이 파란색 선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이 라인을 빠르게 뚫어줘야만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데요.
자, 이 구간 돌파가 나오기 시작할 경우에는 요 구간까지 매우 강하게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요 구간에서 한 번 정도 66K 구간에서 한 번 정도는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있겠죠. 그래서 요 구간서부터 요 구간까지 1차적으로 롱 포지션 한번 가져가 주시면 될 것으로 보여지고, 이 구간에서 익절 한번 하시고 청산을 한번 하시고 다시 한번 지지받아 주는 구간에서 재진입 타점을 잡고, 아니면 요 구간을 돌파해서 안착할 때 요 구간에서 다시 한번 롱 포지션을 잡아 준 다음 요 라인까지 치고 올라가는 과정에서 다시 한번 롱 포지션을 열어서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 가져가시면 됩니다. 자, 반면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한다, 이 선을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온다 할 경우에는 조금 더 간격을 좁혀주는 이런 식의 모습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모습을 가져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을 빠르게 돌파하지 못하는 흐름이 나올 경우에는 다시 한번 저점을 조금 더 낮춰주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숏 포지션을 오픈을 하고 숏 관점에서 일단은 59K 정도까지 밀리는 모습 지켜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일단은 이 구간 돌파가 좀 나오면은요, 이 구간 돌파가 나오면 이 구간과 이 구간에서 저항을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긴 하지만 손익비가 상당히 좋은 자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구간에서 진입 타점 잡으신 분들, 이 구간 돌파 시 롱 포지션 잡아가지고 유지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요 구간까지 1차 목표가 가져가시고,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한번 정리했다가 다시 한번 요 구간 돌파가 나오고 안착했을 때 2차적으로 요 구간까지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그 이후의 추세는 어떻게 될 것이냐? 일단은 이 70K 구간 상단에 안착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요, 80K까지는 충분히 상승 추세가 열려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전반적인 투자 심리가 이 구간 돌파와 함께 살아날 가능성이 상당히 높고요. 그래도 당분간은 9월달까지는 조금은 어려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7월서부터 9월달까지는 좀 어려운 흐름이 나올 가능성은 있으나 요 구간 잘 버텨주면 결국 연말쯤에는 우리가 봤던 고점 라인, 이 100K를 다시 한번 돌파하는 흐름을 기대해 볼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반면 다시 한번 이 구간 이탈이 나온다, 60K를 버텨주지 못하고 밀리는 흐름이 나온다, 그리고 재차 직전 밑꼬리 라인을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요, 사실은 못 버틸 가능성이 상당히 큽니다. 버티지 못하면서 45에서 40K까지 밀릴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최근 들어서 스트리티지는 팔았지만 또 누군가 익명의 고래는 열흘 동안 상당히 많은 물량을 모아왔습니다. 매집하는 세력이 반드시 있어요. 하지만 여전히 비트코인의 ETF와 사모펀딩에서는 리스크 회피 심리가 지속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다는 기사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은요, 누군가는 기회로 여기지만 또 누군가는 탈출을 해야 되는 그런 흐름으로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특히 상당량을 갖고 있는, 이 비트코인 상당량을 갖고 있는 스페이스 X가 본인들의 지갑에서 거래소로 자금을 이동시켰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것은 매도를 할 가능성을 좀 갖고 있는 이동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경우에는 향후 이 60K 구간이 무너질 경우에는 보다 많은 하방 압력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요 구간 이탈이 나오게 될 경우에는 숏 관점을 갖고 숏 포지션을 좀 길게 가져가는 전략을 세워주시면 보다 높은 수익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좀 장기적인 흐름에서 관점을 한번 공유를 해보겠는데요. 자, 요 구간 보면요, 저점 계속 올려주고 고점 계속 올려주죠. 그러면서 쭉 상승 저점 라인을 이탈하면서 베어 플래그 패턴이 나왔습니다. 그 이후에 또 길게 쭉 밀려주고 다시 한번 요 구간에서 치고 올라오는 패턴이 나왔죠. 고점을 높여주고 저점도 높여주고. 그런데 이 구간에서 또 이탈하지 말아야 될 이 부분에 또 이탈이 나오면서 추가적인 하락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요. 희망 회로를 좀 돌리자면, 자, 이 구간에서 나왔던 1차 베어 플래그 패턴, 그리고 요 구간에서 나왔던, 다음에 나왔던 요 베어 플래그 패턴을 보면은 하락폭이 절반으로 줄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쵸? 훨씬 더 짧게 형성이 돼 있어요. 하락이. 그죠? 그만큼 지금은요, 이제는 하락 에너지가 많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다. 절반으로 줄었기 때문에, 자, 요때가 2배가 더 길죠. 그죠? 그만큼 이때는요, 과대 낙폭이 나올 수밖에 없는 너무나 많은 물량이 진입해 있었고, 그만큼 많은 이들의 차익 실현 매물이 남아 있었다는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그 폭을 줄여주면서 어느 정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이 하락세는요, 사실은 이렇게 연결을 해주면 요 구간 어디 즈음에서는 방향성을 확실하게 잡아줄 가능성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탈이 나오면 그때부터는 자유낙하입니다. 자유낙하로 보시면 됩니다. 시즌 종료. 자, 시즌 종료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요 구간에서 버텨주면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기 시작하는 구간으로 접어든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눌려있던 투심이 살아나면서 주요 저항대를 매우 강하게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롱 포지션이 훨씬 더 우세한 흐름으로 갈 가능성이 높겠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잘 살피시면서 매매를 하셔야 되겠고, 자, 선물 투자할 때 단순히 제가 말씀드리는 상방이냐 하방만 봐서는 안 됩니다. 자, 기간에 따른 펀딩비까지도 잘 계산을 해 넣을 줄 알아야 되겠고요. 여기에 레버도 잘 써야 되겠고, 비중도 관리를 잘 해주셔야 됩니다. 어느 구간에서 분할 매수가 들어갈 것인지 이런 비중 관리도 잘 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어느 라인에서 털고 나올 것인지, 일부 털고 나올 것인지. 왜냐하면 저 같은 경우에도 포지션을 종료를 할 때 포지션 일부만 익저로 홀딩을 합니다. 이런 식으로 좀 남겨놓고 추가적인 상승 기회를 더 가져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잘 구분할 줄 알고 선택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기에 자, 마진을 할 때 교차 마진이냐 격리 마진이냐, 이런 것들도 내 투자금이 전체 청산이 되냐, 그렇지 않고 일부만 청산이 됐냐가 여기에서 결정이 됩니다. 자, 이런 부분들을 공부를 하길 원하시는 분들은요, 지금 영상 하단에 보면은 링크가 있죠. 뭐 참여 링크라든가 정보 공유방 링크가 영상 하단 좌측이나 제목을 눌러보면 나옵니다. 그 링크를 통해서 입장 요청하시면 누구나 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으시니까요. 이번 기회에 잘 살리시길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제가 비교적 상당히 자세하게 관점을 좀 쪼개가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워낙 시장의 변동성이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고요. 최근엔 각종 이슈마다 고려해야 할 점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혼자서 매매하며 정확한 관점을 유지하기가 쉽지는 않은데요. 이런 이유로 개인 투자자가 스스로 해결하고 판단하기가 매우 어려운 시점입니다. 과연 지금이 매수 타점이 맞는 건지, 분할 매수 방법과 비중은 어떻게 들어가야 하는지, 혹시 더 떨어지면 얼마나 비중을 더 실어주고 어느 타점에서 엑시트를 해야 할지, 정말로 고려해야 할 점들이 너무나 많은데요. 이렇게 실시간 대응이 필요하신 분들이나 평균 매수가에 따른 추가 대응 전략이 궁금하신 분들은 하단 링크를 통해서 상담 요청하시면 저희가 하나하나 자세하게 대응 방법과 다양한 투자 방식에 대해서 도움 드릴 테니까요. 부담 없이 상담 링크로 문의 남기시면 됩니다. 간혹 영상만 보시고 대응하신 분들이 계신데 관점 공유방에서 실시간으로 직접 확인하시는 게 훨씬 더 도움이 많이 되시니까요. 편하게 문의 남기시면 됩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